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찰학 경단기 강혜준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영상 찍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7월 4일에 14일에서 15일 그리고 8월 4일에서 8월 5일 이렇게 이제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그 특강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강의를 하는지 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강의 자체는 7월 14, 15에는 전반적인 경찰학 단고나 요약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목을 전반전이다 이렇게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4일에서 5일 동안 이틀 동안에는 좀 찍기 특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출제가 좀 유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모의고사 테스트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14일에서 15일까지 이틀 동안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지금은 길게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경찰학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그렇게 좀 강의를 간단하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일에 첫 시간에는 위원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강의를 1시간 동안 할 거고 같이 문제도 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론과 강론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의문이 드는 건 경찰학은 암기 과목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경찰학이라는 거는 암기 과목이다, 반복과 숙달밖에 답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길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경찰학이라는 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줄여나가는 거다, 그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위원회 특강을 제가 이제 가서는 직접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위원회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암기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경찰위원회랑 치안행정협의회 그리고 치안행정위원회라는 걸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정작 뭔지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암기를 하고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경찰위원회랑 치안행정협의회 설치는 어느 법으로 합니까? 그리고 운영은 어떤 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거를 그냥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경찰위원회라는 건 어디 있죠? 행정안전부에 있죠. 그래서 경찰위원회라는 거 목적 자체는 경찰청을 서브해주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럼 대충 위치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건 뭐 하는 조직입니까? 지방행정과 우리 경찰, 지방경찰을 조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한 그런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방에다가 치안행정협의회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치안행정협의회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치안행정협의회는 여기 있는 거고요. 치안행정위원회라는 건 뭐예요? 치안행정위원회라는 거는 여기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다가 치안행정위원회라는 걸 두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행정위원회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설치를 하는 거는 어떤 법으로 하느냐?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볼게요. 경찰위원회랑 치안행정협의회는 국가경찰입니까? 지금 자치경찰입니까? 국가경찰이죠? 그럼 당연히 국가경찰 조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웠어요. 경찰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법이 필요하죠? 경찰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직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직법 뭐가 있습니까? 경찰법, 그렇죠? 그럼 이제 경찰법이 요 조직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네요. 국가경찰 조직인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필요하다? 경찰법. 당연히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설치 근거가 경찰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암기할 거 있습니까? 없죠? 경찰 조직을 설치한다. 그래서 경찰법이 필요한 거다. 그럼 우리가 법 배웠어요. 법률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명령이 있죠? 그러면 법률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은 뭐로 하겠습니까? 하위 명령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대통령령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은 뭐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 좀 다른 거예요. 경찰위원회 대통령령 명칭은 경찰위원회 규정. 그래서 경찰
위원회 규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 대통령령은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길게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암기할 게 없죠? 왜? 지금 경찰위원회랑 치안행정협의회는 국가경찰이에요? 자치경찰이에요? 국가경찰이라고 그랬죠? 국가경찰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조직법. 조직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경찰법. 그럼 얘네 둘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슨 법이 필요하다? 조직법인 경찰법. 운영은 하위 명령인 대통령령, 경찰위원회 규정,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를 외울 때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소청심사위원회 여러 가지 많이 외우죠? 이번 1차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거는 인사혁신처에도 있고요. 여기도 존재를 하고 국회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소청심사위원회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럼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건 뭡니까? 소청이라는 거는 하소연에 대한 청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소연할 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징계를 받아요. 하소연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도 하소연을 청구할 수 있겠죠. 즉 소청심사위원회는 하소연에 대한 청구, 하소연은 뭐다? 징계랑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구나. 당연히 하나여야겠습니까? 여러 개면 좋겠습니까? 여러 개야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다가 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청심사위원회 여러 개라는 거 봤어요. 구성을 볼게요. 이번에 시험 나온 거 기준으로 보면 인사혁신처에 있는 거는 5명에서 7명인 상임위원과 그리고 상임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5명에서 7명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상임위원은 뭐예요? 항상 있는 위원, 상임. 비상임위원은 항상 있지 않고 회의 때만 오는 그런 위원. 그래서 용어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번에 정말 답답한 건 이 부분이 상임위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죠. 여러분들은 인사혁신처에 있는 건 상임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 암기하시고, 국회 법원 선관위는 비상임 암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 기억 안 나요. 우리 5과목 형법, 국사 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상임, 비상임 죽어라 외워도 나중 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그런 학생분들도 많아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원리를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경찰학 암기 과목 아닙니다. 암기 과목 아니고요. 원리 이해하면 정말 간단해요. 제가 답답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볼게요. 일단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건 여러 개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러 개였습니까? 하소연을 청구할 곳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군데다가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에 설치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떤 공무원들이 하소연을 청구합니까? 행정공무원들이 하소연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비행정공무원들은 나머지 각각 국회에서는 국회에다가, 법원 공무원은 법원에다가 이런 식으로 소청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행정공무원들은 누굽니까? 정부 구성, 정부 부처와 관련되면 다 행정공무원이에요.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청, 그리고 일반 행정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행정공무원들이겠죠. 그 외적인 분들이 비행정공무원들이고, 그러면 지금 얘기했어요. 행정공무원들은 어느 소청심사위원회로 갑니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100만 명 남짓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00만 명이 조금 넘는 공무원인데 그 중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약 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행정 공무원들이 80만 명이 넘고요. 나머지가 20만 명으로 구성됩니다. 당연히 억울한 사연이 여기가 많겠습니까? 여기가 많겠습니까? 여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소청이 항상 열리겠습니까? 가끔 열리겠습니까? 항상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0만 명의 공무원이에요. 항상 소청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소청이 열리기 때문에 항상 위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상임,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비상임 위원도 두는 거고요. 여기는 소청이 항상 열려요? 가끔 열려요? 가끔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원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다는 거죠. 비상임 위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회의 때만 오면 된다. 자, 우리 그럼 암기할 필요 없죠. 여기는 행정 공무원들이, 여기는 비행정 공무원들이 각각 소청을 청구한다. 행정 공무원은 많으니까 소청이 항상 있더라. 상임, 비상임. 여기는 소청 자체가 항상 없더라. 비상임.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해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런 말 바꾸기 장난이 아니라 이해하면 틀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학이라는 거는 암기 과목이야.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에 보거나 저도 봅니다. 경찰학이 암기 과목이야. 그런 분들은 오세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특강을 들으시고 경찰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해 과목이다. 분명히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100으로 잡으면 그걸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30으로 그걸 줄이고 70을 이해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암기해야 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요. 경찰학 절대 암기 과목 아니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저절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맛보기 영상이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이제 7월 14일에 제가 이런 식으로 위원회 정리를 1시간 동안 할 겁니다. 1시간 동안 할 거고, 나머지 총론, 당론에 대해서도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 특강이죠. 마무리 요약 정리를 한번 싹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하고 15일에 여러분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의 연결돼서 8월 4일하고 5일에도 계속 강의가 진행되니까 그런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